아베는 이제 와서 일부 국가의 수백 명의 안타까운 소식은 결코 강 건너 불리하기가 아니다. 일본도 수십 배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베의 이 말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경고입니다. 24일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이 날 때까지 일본은 아무 문제 없다. 잘 통제되고 있고 모범 국가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전파를 확대한 아베이기 때문이죠. 바로 20일부터 3일간 이어진 춘분 연휴 기간 동안 일본인들은 벚꽃 구경으로 거리를 메우면서 몰려다니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앞으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베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아베는 지금 판정자는 2주 전에 신규 판정자일 뿐이고 새롭게 확대되어가는 판정자들은 수십 배일지도 모른다. 이미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진 상황일지라도 즉각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2주 후에 숫자로 나타난다. 그때는 전파 속도를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무섭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자로 지목받은 비디오 뉴스의 기자는 왜 일본은 검사를 확대하지 않는가? 일본은 이미 수면 아래의 전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베는 검사의 수는 확실히 적기 때문에 나는 후생 노동성에 검사를 확대하라고 말하고 있다.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사후에 꼭 CT를 찍는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일본에 최근 폐렴 환자가 증가하고 급히 화장을 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것인데 정말 뜬금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불의의 변을 당하고 나면 사후에 반드시 검사를 한다. 라는 답변은 일본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방역 당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를 하면 판정률 50%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운데 이 비상 상황에도 검사를 확대하거나 특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사후 검사를 자랑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일본이 이 지경이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아베가 사돈난말하듯이 일본 국민들에게 갑자기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검사를 확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8일 하루에만 208명의 판정자가 나왔고 특히 도쿄도는 3일 연속 40명 이상의 판정자가 나왔습니다. 이 판정 결과는 검사를 100명 정도 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판정률 50%라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를 확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일본 정부에서 일주일만 일찍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JB프레스 온라인판은 29일 일본은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인지 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는데 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판정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악재에 대한 대책 상황 분석과 재현이라는 전문가 회의의 결론은 3월 19일에 있었는데 이때 이미 일본 정부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며 즉각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일본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일본은 어느 지역을 발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전파가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회의의 경고를 듣고도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일주일을 그냥 날려버린 아베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폭발적인 전파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일본의 유명 언론인 기무라 타로 씨도 29일 휴지TV의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일본은 너무 늦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빨리 병상을 늘리고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성공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다고? 재미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재미있게 끝나는 일은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홋카이도의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삿포로 눈축제 이후에 판정자가 늘어나면서 스즈키 나오미치 도지사가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3주간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24일까지도 도쿄올림픽 타령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1일 주말 우에노 공원 등에 서 있는 벚꽃놀이에는 일본인들이 미어 터졌고 해외 언론들은 도대체 무슨 짓인가 라고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베의 잘못으로 여유를 부리던 일본인들은 차츰 위기와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국민 개그맨이면서 영화 감독과 MC로 유명한 시무라 켄이 판정을 받아서 인공 심폐 장치를 하면서 투병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방송국 전체에 큰 비상이 걸렸는데 문제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무라 켄이 평소에 작은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등 매출을 응원해주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방역을 해야 하는지 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 세계 117개국으로부터 무상 원조와 유상 구매 등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일본일 것입니다. 자존심 내세운다고 버티는 일본도 딱하지만 요청한다고 한들 분노할 한국 국민들이 허락할 일도 없겠죠. 아베의 잘못된 도쿄올림픽 도박으로 지금 일본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라도 귀한데 일본인들은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은 심정은 우리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베와 일본의 자, 즐거운 라디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꽃놀이패를 쥐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8명의 이란 고위 관료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조업체 등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골자의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모두 17곳의 금속 생산업체와 광산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동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모바라케 철강을 비롯해 13곳의 철강 회사가 제재를 받게 되었고 일부 알루미늄, 구리 생산업체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번 조치로 우리는 이란 체제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번 미국의 조치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생각이 되고 그 배경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민항기의 추락 사건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180여 명의 승객이 전원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이란 테헤란 공항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서 이란의 당초 주장은 기계적 결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고 연관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혹시 외부적인 요인,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추락한 것 아닌가 이러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된다 설명을 드렸죠.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의심 가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 역시 당초 기계적 결함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어제 오늘 발표하는 멘션들을 보면 기계적 결함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사실상 이란의 우발적 미사일 발사라고 확정을 짓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언론 CNN에서도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고 미국의 행정부는 이란의 발사로 격추된 것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란 측의 당초 주장은 이거였었죠. 정말 미사일 발사에 의한 포격이라면 비행기가 미사일과 충돌한 바로 그 자리에서 폭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불이 붙은 상태로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 뒤에 지면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항공기가 미사일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폭발해서 산산조각 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미사일 탄두에 따라서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이야기죠. 대공 미사일이 예전에는 탄두가 큰 것들이 많았지만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그 정확성을 높인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사체를 더 이상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탄두의 파괴력보다는 실제로 그 정확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최근에 개발되는 형태의 미사일일수록 미사일이 비행기에 충격을 줘서 바로 박살이 나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직격하는 것이나 직격 후에 폭발을 일으키는 것, 충돌 전에 터져서 파편이 날려서 2차적 충격을 주는 것, 최근에는 파편 탄두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을 꼭 집어서 지목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실수, 분명 의심을 갖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이란 측의 당초 주장을 일축시켜버린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캐나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실제 추락한 지점에서 여객기와 함께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의 잔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서방 국가들의 주장이 정말 팩트라면 그 원인은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위에서 언급드린 파편, 탄두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미국 CNN 역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SA-1호 두 발에 의해서 격추된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담아 공식적으로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피격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당 비행기에는 미국인 탑승자는 없었고 이란인이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자국 국민이 많은 비행기에 이란이 의도적으로 보복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우발적 실수에 의한 피격이라고 결론을 내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주장한 대로 정말 기계적 결함이라면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추락하기 전에 이 어느 정도 본국의 공항 관제소와 비상 연락 등을 취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이란은 사고 경위가 담긴 성공적으로 회수한 블랙박스 영상의 공식적인 제공, 노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이 정말 떳떳하고 본인들의 주장이 확실하다면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미국의 정보력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 수준 훨씬 이상이죠. 미국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주장을 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실제로 이란 측 레이더가 미사일 발사 전에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민항기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비행기가 추락한 시간은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적 공격을 단행한 지 불과 5시간밖에 되지 않았죠. 이러한 긴장된 국면 속에서 실수로 미사일 자동 발사 시스템을 열어놨다가 폭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실수로 오폭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레이더로 민항기와 전투기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 넌센스이긴 합니다. 해당 비행기는 예정 출발 시간보다 1시간가량 지연이 되었다고 해요. 즉 예정된 출발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자기 레이더에 미상의 비행 물체가 잡히니 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이란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기계적 결함이라고 계속 주장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실수에 의한 폭격임을 인정한다면 막대한 합의금 등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명분을 준 것입니다. 또한 민항기와 전투기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란의 허술한 국방 방위 체제가 수면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오늘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란 군 당국이 실수로 인해서 민항기를 격추시켰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즉 미국은 꽃놀이패를 잡게 된 것이죠. 이란을 더 압박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그리는 판 안에서 다시 한번 헤매는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본 사고에서 그나마 특이점이라면 미국인 탑승자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만약 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온건하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만약 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국도 예상하는 시나리오에 없었던 부분인 만큼 추가적 군사적인 보복 카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인원은 우크라이나인 10명, 이란인과 캐나다인이 각각 70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는 대부분 이란계 캐나다인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독일과 영국, 스웨덴, 인도 합치면 10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유럽인들도 사망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유럽인들도 다수가 사망한 상황이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라는 칼을 뽑은 상황에서 변수는 유럽의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와 UN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이 관련 경제 제재에 대한 요구를 한다면 미국과 유럽, UN까지 이란을 압박하는 3중 압박의 재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 2006년이던가요? UN 안보리는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 원자력청 등의 10개 기관에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었죠.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관련 제재를 결의해 왔었고, 유럽연합 역시 이란에 대해서 에너지 분야 신규 투자 금지라든지 금융 규제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었죠. GDP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의 극심한 경제 난에 시달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상황에서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유럽의 협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에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연합은 이란 핵 합의 이슈를 놓고 기존의 다른 입장을 표출하면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핵 합의 탈퇴 요구가 계속 있었죠. 프랑스는 거절의 의사를 이미 표출했어요. 이란의 핵 합의 체제를 따르는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공포했고,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의 회의체인 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역시 이 좌초 위기에 놓인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지지를 유럽 국가들에게 거듭 강조하였고, 이란을 향해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강화하는 대이란 조치에 동참할지는 아직은 물음표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경 노선의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고 있죠. 이란 역시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며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상황 속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민항기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이것이 이란의 공격임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인 사망자도 꽤나 발생한 만큼 이것이 유럽의 이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이란을 더 몰아붙일 만한 명분이 생긴 미국인 것이죠.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